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의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해 오롯이 후보인 자신의 탓이라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쇄신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후보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언급하는 등 경제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아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극복 관련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JTBC 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7%, 윤석열 후보는 28.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직전 조사에 비해 두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9.1% 지지율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월요일 하루 확진자 수는 3,0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1,300명을 넘어서고 관련 사망자도 나온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서 고위험군 환자를 먼저 찾아내서 보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핵 전쟁과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번 성명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도 새해 첫 거래일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장중에 3조 달러를 넘어섰고 테슬라 주가는 13% 넘게 올랐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6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부 갈등과 지지율 추락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젯밤 오롯이 후보인 자신의 탓이라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해체 수준의 선대위 쇄신 작업을 진행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총괄본부를 만들어서 후보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당과 선대위 지도부 상당수는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선대위 인적 쇄신은 없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말을 했었는데 현재 지지율을 볼 때 쇄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선대위 쇄신 작업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젯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최근의 지지율 하락이 자기 탓이라며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좀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의 전면 개편 필요성도 처음 언급했습니다. 지금 선거 대책 기구에 좀 큰 쇄신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계셔서 저도 연말 연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선대위 개편을 후보와 협의해 하루 이틀 사이에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괄본부를 만들어 후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윤 후보를 향해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김종인 위원장을 뺀 주요 인사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책임론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사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의견 다 수렴했고 근데 제 고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조수진,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선 대의를 위해 사퇴한다면 다른 최고위원을 임명하겠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최고위원에 임명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가 궁지에 물리니 사리 분별이 어려운 모양이라며 경쟁 후보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망각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선대위 쇄신안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처럼 큰 혼란 속에 멈춰선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향해 나가자며 개인 투자자, 특히 2030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기아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가 상승을 뜻하는 붉은색 넥타이와 마스크를 쓰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 국부를 늘리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 투자의 기회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식 투자 경험담을 꺼내놓고 코스피 5천 시대를 또 언급했습니다. 성장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춰서 우리가 앞으로 3천 시대를 이미 도달했지만 4천 시대를 넘어서서 5천 포인트 시대를 향해 가는 그런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 특히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기아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자신의 경제 정책 기조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선대위는 기아차 광명 공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IMF 당시 국난 극복을 실현한 상징적인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 후보의 행보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경제 부흥을 이끌 적임자, 즉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후보와 정책 능력을 차별화한 것이 호응을 받았다고 보고 추가로 유튜브 출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부동산, 탈원전 등에서 대립각을 세우며 이재명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JTBC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양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7%,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8.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이 후보가 처음으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윤 후보의 지지층 일부가 옮겨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여야 후보 4명이 이번 3월 대선에서 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37%,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8.1%,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섭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9.1%,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3.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JTBC의 직전 조사와 비교했더니 이 후보는 지지율이 비슷했지만 윤 후보는 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확인됐습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3.7%, 2주 사이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안 후보는 특히 보수와 중도층에서 각각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층 일부가 안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직을 내려놓는 등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각종 논란에 사과했고 윤 후보의 일부 발언들은 실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 윤 후보의 핵심 지지층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하곤 이 후보가 전 연령대에서 앞섰습니다. 윤 후보는 60세 이상에서도 지지율이 9.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도 지난 조사 대비 13.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도 물었는데 이 후보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1% 내외로 양강 후보에게 응답이 쏠렸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53.9%,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 40%로 여전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주말 실시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17.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보다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부동산, 안보 정책 등에서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선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정책 차별화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라 동의한다는 응답이 48.8%, 표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인기 영합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은 45.8%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 선대위 이탈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대해선 윤석열 후보 책임이 크다는 답변은 56.7%로 이준석 대표 책임이라는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반대로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 지지자들에게 지지 후보의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는지도 물었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가족 문제가 우려된다는 답변이 지난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 11%포인트, 윤석열 후보는 18%포인트 줄었습니다. 대신 윤석열 후보의 경우 평소 언행과 말실수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선 우려 요인이 없다는 응답이 50%에 가까웠습니다. 두 후보가 다 본인 배우자 도덕성 문제 이 부분이 줄어든 거는 동일한데 이재명 후보는 후보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 요소가 줄어든 것으로 연결이 된 건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다른 우려 요인으로 좀 이전된 걸로 보여집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63.4%로 부정평가보다 앞선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잘못하고 있다가 69.1%로 긍정평가보다 많았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어제는 새해 들어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는데 의미심장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새해 첫 지역 일정으로 보스터밭 대구를 찾았습니다. 안 후보는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코로나를 퇴치하는 것에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집안 뿌리가 경북 영주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보수층을 겨냥한 일정을 잡은 겁니다. 올해 첫 선대위 회의에선 정권 교체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즉 정권 교체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저희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 전에 안철수 이재명 후보의 양강 구도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설 전에 안철수와 또 다른 후보의 양자택일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식적으로 단일화 카드를 거론하진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과의 단일화 언급이라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생각이 복잡합니다. 안철수 후보와 우리 후보의 단일화가 우리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선대위안 관계자는 JTBC에 윤 후보의 지지율 일부가 안 후보에게 옮겨갔다며 단일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크게 벌리지 않는 한 결국엔 단일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1,300명을 넘어섰고요. 처음으로 관련 사망자도 나온 상황입니다. 중증으로 가는 비율은 낮지만 오미크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부가 여러 방역 조치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21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90대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27일 숨진 환자는 사흘 뒤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고 또 다른 환자도 연관 사례로 조사 중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숨진 첫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과 10월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위암과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고혈량 이러한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고 있고 국내 오미크론 환자는 100명 넘게 추가돼 모두 1,318명입니다. 조사 중인 사례까지 더하면 2,000명이 넘습니다. 중증으로 나빠진 건 사망자 2명을 포함해 3건뿐입니다. 걱정은 감염력입니다. 실제 한 달 동안 오미크론 검출률은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일주일 사이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중증으로 나빠지는 비율이 낮더라도 확진자 규모가 훨씬 커지면 델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금처럼 모든 환자를 똑같이 추적, 관리하는 대신 고령층이나 기저질 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먼저 찾아내 보호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인된 5개 나라 정상들이 핵전쟁을 막겠다는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서방 간의 긴장감이 커진 상황에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나온 합의로 알려졌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 정상들이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전쟁에선 승자가 있을 수 없고 절대 시작해서도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이들 나라는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의 핵보유 공인국이기도 합니다. 성명에는 핵무기는 방어와 전쟁 방지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핵무기 확산 금지와 군축에 관한 협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번 성명을 주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동성명 뒤 현재같이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에서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마자오시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성명을 발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고 프랑스 역시 긍정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들 5개국이 더 이상의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북핵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 발효돼 190여 개국이 가입한 핵확산 금지 조약은 이번 성명을 발표한 5개국이 아닌 나라에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1985년 이 조약에 서명했다가 2003년 1월 공식 탈퇴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오늘 새벽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았는데요. 일제히 올랐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크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글로벌 증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종소리와 함께 2022년 새해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작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8% 오른 36,585.0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도 0.64%, 나스닥도 1.2%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애플 주식은 장중 한때 주당 182달러 86센트까지 오르며 시가총액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지난 4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새해에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경고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If you look at the upstick, it is actually almost a vertical increase. 그러나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지 않다는 기대가 증시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We're not sending an unclear message of what is going to happen day to day. I'm going to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day to day. We are staying open. 예년에도 새해 첫 거래일에는 상승장이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이날 영국 증시는 연휴로 휴장했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증시도 새해 첫 거래일 일제히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 편성 여부는 정부가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요구에 따르기보다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추경 검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30년 수건을 거쳐 공수처가 생겼는데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수처가 본래 기능대로 잘 돼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 다수가 통신 조회를 당한 국민의힘은 김진우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신자료 수집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공수처 해체 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해외 직구 배송 대행 업체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이후에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가 승인됐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이곳에 결제 이력이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평소에는 해외 결제를 차단해야 해외 부정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새해 초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대상 연령이 더 낮아졌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만 40세부터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은행들이 희망퇴직 연령을 낮추고 또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국내 항공사들이 괌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걸 미뤘습니다. 지난달 한 차례 날짜를 미뤘던 아시아나항공은 날짜를 정하지 않고 연기를 했고 이달 말로 재개 날짜를 정했던 에어서울은 다시 3월 말로 날짜를 늦췄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전신주에 올라가 전기 작업을 하던 30대 한전 하청 노동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2인 1조가 규칙이지만 사고 당시 혼자 작업했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장갑이 아니라 면장갑을 낀 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전기 자전거를 파손시킨 8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산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기도 용인시 탄천변 산책로에 세워져 있던 전기 자전거 22대를 하천으로 던졌는데 2,2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서울 소재 주요 7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5.49대 1을 기록했습니다. 5대 1이 채 안 됐던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소신 지원과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 교차 지원으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조선 말기 문인이자 의병장이었던 최익현 선생의 고택에서 고문원 2만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충남 청양군이 선생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모독사 소장 유물을 기록하는 사업을 하던 중에 발견이 된 것으로 일대기를 그린 12폭 병풍도 나왔습니다.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손보미 작가의 소설 불장난이 선정이 됐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겪는 사춘기 소녀를 다룬 소설입니다. 절제된 감정 표현과 섬세한 내면 묘사로 서사의 긴장이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가수 데이비드 보위가 생전에 발표한 400여 곡의 저작권이 매각이 됐습니다. 유족 측이 워너뮤직에 저작권을 넘겼는데요. 계약 금액이 3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대한노인회를 오늘 찾습니다.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의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산재 피해 가족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서울 전태일재단에서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싸우는 이른바 불기차 후원회 발족식에 참석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예상되는 진료비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공포돼서 1년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 하루 동안의 확진자 수는 3,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전 또 일주일 전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고는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애 기자, 이 확진자 추이에 대한 얘기는 늘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어제 확진자 수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어제 저녁 9시까지 전국에서 2,7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218명 줄어든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확산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780명이 줄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1,500명 가까이 적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더할 경우 오늘 확진자 수는 3,0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말 5,000명대를 이어가던 확진자 수는 새해 첫날 4,400여 명을 기록했다가 2일부터는 3,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늘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건데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잘 써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마스크 종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게 있죠? 네, 눈길을 끄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일 마스크 종류에 따른 감염 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마스크에 따라 얼마 만에 감염되는지를 분석한 겁니다.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한 공간에 있을 때 첫 마스크를 쓸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가는데 27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N95, 우리나라의 KF94 마스크를 쓸 경우 착용법에 따라 25시간에서 최대 2,50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27분과 2,500시간,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나이가 더 내려갔네요. 12세 이상이 됐다고요? 네, 앞으로 미국에선 12살을 넘으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현재 16세 이상인 부스터샷 접종 허용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백신은 화이자를 맞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간격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2세 이상 17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의 절반가량인 1,350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2차례 맞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선 오미크론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오미크론 진원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봉쇄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도 한 달여 만에 감염의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아공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심야 통행 금지령을 해제했습니다. 남아공은 또 감염자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봉쇄 조치를 풀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공포에 휩싸인 다른 나라들이 여행 차단 등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일대에 새해 벽두부터 폭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3일 이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내렸습니다. 연방정부는 일시 폐쇄됐고 인근 공항에서 비행기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유미입니다. 네, 새해 첫날 있었던 이 월북 사건에 대해서 군 당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1년 전쯤 탈북을 했던 사람이 이번에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에 월북을 한 뒤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남성을 데리고 간 것으로 또 확인도 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 지역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간 인물은 탈북민 A씨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인상착의가 2020년 11월 탈북 귀순한 인물과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A씨는 귀순 당시 철책을 뛰어넘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귀순 당시 관계기관에 기계체조 선수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번 새해 첫날 월북된 철책을 딛고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철책을 넘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 4명이 다가와 그를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A씨가 CCTV에 찍혔고 경보도 울렸지만 3시간 동안 월북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우리나라로 귀순한 후 청소 용역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업은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까지는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에게서 간첩 활동 등 대공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6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부 갈등과 지지율 추락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쇄신에 나섰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여론의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JTBC 새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물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과반을 차지했어요. 연말 연초에 지지율,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을 보면 그 이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는 조사가 많았었어요. 네. 연말 연초, 연말 연시에 역전상이 뚜렷합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그것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게 꽤 많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더 차이가 나고 아무튼 지금 여론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라서 글쎄 대선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요동치 변수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 측이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처해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가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지지율이 역전된 게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보는 그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에서 보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데드 크로스라는 거는 윤 후보가 잘못해서 윤 후보 진영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부정적인 요인이 누적되다 보니까 지지율이 바뀐 거다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실수라든지 퇴행적인 인식 같은 거, 게다가 뭐니 해도 선대위 내분이 이게 이제 거의 폭발 직전까지 왔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혼돈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에다가 부인의 어떤 그 이적 논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 같은 게 상당히 누적돼 온 것 같아요. 그런 게 쌓이면서 중첩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최근 지지율 추락 등에 대해서 어젯밤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인 자신의 오롯한 탓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체 수준의 선대위 전면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해체를 해서 이제 오늘 내일 금명간에 선대위를 쇄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거든요. 네. 오늘 내일 동안 선대위를 여러 가지 구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틀 자체는. 그러나 과연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인물을 다시 그 자리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선대위원장 다 사퇴했잖아요. 게다가 원내 지도부도 다 사퇴한 상황이고 어제 김종인 이제 위원장은 사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 말도 오락가락했고 결국 사퇴하지 않은 거였습니다만 선대위를 구성하긴 하는데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여전히 전 난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내일 간에 선대위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윤 후보와 이 대표와의 관계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선대위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선거 마지막까지 계속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어떠한 리더십으로 헤쳐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후보의 책임입니다. 후보가 다 구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위원장이 모든 걸 그립을 지고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뚜렷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후보가 결정하고 후보가 이제 정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전면 쇄신을 얘기하면서 했던 발언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기를 잘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당장 민주당 쪽에서는 꼭두각시 후보냐, 허수아비 후보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어느 진영 후보나 모든 걸 본인이 알아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선대위가 있는 거고 참모가 있는 건데 그래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인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특히 메시지 같은 경우는 돌발적으로 기자나 언론이 질문할 때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어제 제가 그 어느 이제 영업점에 가서 하는 거인 것 같은데 상공업자들에 대한 공약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공약을 발표하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는 유권자들이 볼 때 후보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정일 위원장이 어제 그 얘기 어떠한 맥락에서 나오는지는 알겠어요. 워낙 이제 말수가 있다 보니까 선대위가 제시하는 쪽으로 가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 굳이 배우란 말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라는 얘기는 완전히 따라하는 건데 각본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뜻을 뭐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 민주당의 비판처럼 그럼 후보는 뭐 아무것도 아닌 영혼이 없는 거냐, 꼭두각시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가 일정이라든지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선대위가 제시하는 대로 하는 건 맞는데 결국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이념, 비전 이런 게 들어가서 나올 때 국민들이 진정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선대위 내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보다 본질적인 건 후보의 역량이다. 후보가 다시 본인을 돌아보고 철학이나 소신이나 이런 걸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선대위가 구성이 제대로 된다 한들 결국 그거를 앞으로 60일 동안 쭉 이어나가는 건 후보의 몫이거든요. 네.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최근에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크다는 분석들이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사퇴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퇴를 안 하겠다고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디도스 문제로 사퇴론이 나올 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원희룡, 남경필 이런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이제 홍 대표가 사퇴한 적이 있어요. 어제 그래서 뭐 다 이 지도부가 사퇴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도 물론 양쪽의 책임이 다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는 뭐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데 지금 책임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의 행동도 그렇게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이진 않아요. 모든 게 이 정도가 있는 건데 요즘의 행태는 거의 윤석열 후보 거의 낙마를 바라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식의 행태로 비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도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니까 이 윤 후보가 잘 합의를 해서 뭔가 빨리 정상으로 돌려놔야지 그래야 나중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도 최근에 눈에 띕니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뭐 안철수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예.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뭐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단일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윤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한다면 단일화 논의가 또 사그라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또 안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란 말이에요. 네. 윤 후보에서 이탈한 표가 상당 부분 갔으리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지지율의 추이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윤 후보가 갑자기 상승을 계속 상승을 이어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도 않아요. 저는 그래서 단일화 변수가 선거 막판에 상당히 큰 이제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그때보다 지금 윤 후보에게 실망한 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단일화보다 지금 여건이 별로 안 좋다. 결국은 중요한 건 윤 후보가 어떻게 자신을 바꿔나가냐 문제인데 역시 안 후보도 처음엔 대단히 미약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두 자릿수까지 나온 여론조사가 나왔고 이번 선거가 양대 진영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면 쇄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변화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도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상 1도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은 곳들도 곳곳에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